안녕하십니까. 매일 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즈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한국이 나토, 그러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중국이 영내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는 세계 최고 권위의 사이버 안보기구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자크 타리엔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장은 지난 5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이버 영역에서 평화를 수호하고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단합되고 헌신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회원으로 가입한 국가 중에서 비나토국은 한국이 유일합니다. 이 한국을 대표해서 사이버 방위센터에 참여한 국가정보원은 글로벌 사이버 위협 대응 전략, 그리고 핵심 기반 시설 보호 방법, 사이버 침해 사고 대응 노하우 등을 습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정원의 국가사이버안전센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중에서 북한발이 70에서 80% 정도고 그 다음이 이제 중국발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대해서 중국이 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하는 거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죠. 황구시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는 6일 논평을 통해서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한 것에 대해서 미국 주도의 나토가 사이버 방위 영역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기 위한 체스판에 한국을 끌어들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토가 사이버 방위를 한반도, 나아가서 인도 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해 지정학적 문제에서 서방 간섭의 발판을 마련했다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헤이룽 장성의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나즈강 소장은 한국의 참여는 한국이 미국 주도의 다른 정보 체계들에 합류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나즈강 소장은 이어서 미국 하원이 지난해 9월 2022년도 회계는 또 이 국방수권법을 처리하면서 기밀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스를 한국과 일본과 인도와 독일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홍콩에 기반을 둔 군사 전문가 숭충빙도 만일 미국이 사이버 방위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억제하려고 하고 또 실제 군사적 충돌에서 이기려 한다면 정보 수집에서 우위를 차지해야 된다 그러면서 미국 주도의 사이버 방위와 정보 그룹들의 재조합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숭중핑은 이어서 한국은 미국 주도 그룹의 자국의 안보를 걸고 있지만 나토와 협력을 심화하거나 혹은 나토에 가입한다면 자신을 더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적, 군사적 신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들과 상호 신뢰를 쌓을 때만 보장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황구시보도 같은 날 리차오 랴오닝 사회과학원 남북한 연구센터 수석연구원의 말을 인용해서 사이버 전쟁은 현대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한국의 이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대해서 만약 중국을 대상으로 사이버 전쟁이 발생하면 한국은 나토 입장에 서서 중국의 사이버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논평했습니다. 특히 이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대한 중국의 본심을 볼 수 있는 한 장면이 있었는데 뭐냐면 중국의 거친 입으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환구시보의 편집인을 맡아왔던 후시진의 발언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을 겁니다. 후시진은 지난 5일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 소식이 전해지니까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관련 기사를 링크를 하면서 만약 한국이 이웃 국가들의 적대적으로 돌아서는 길을 택한다면 그 길의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이런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이런 후시진의 발언은 중국의 본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원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라 그러면서 침공을 당연시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한국의 새 정부가 중국에 대해서 적대적인 정책을 펼치게 된다면 우크라이나 같이 중국의 침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서 논란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시진핑 주석은 지난 2017년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에 정상회담 파트너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그렇게 말을 했었죠. 한국은 과거에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말을 했었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이렇게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까요? 자,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한미동맹 강화 조짐에 대한 우려입니다.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뭐냐면 한국과 미국 간에 강하게 결속을 하면서 중국에 대항을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에 이 중국의 제2인자인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참석을 했죠. 이건 한국 정부의 미국 쏠림에 대한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만큼 한국 정부를 중국의 품에서 내놓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하는 의미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9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고위 지도자들이 2020년 이후에 해외 순방을 자제해왔다 그러면서 이번 순방은 중국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를 얼마나 중시하고 있는지 부각한다라고 짚었습니다. 중국 칭다오 소재의 해양대 국제관계학의 방중인 교수도 분명한 사실은 중국과 미국 모두 한국을 잡게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서 왕치산 부주석이 방문은 경제에서 안보에 이르기까지 한국과의 좋은 관계를 관리하려는 중국의 강한 열망을 보여준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도 친미 성향의 대통령은 중국 외교 정책에 도전적일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황구시보도 11자 사설에서 왕치산 국가부주석의 윤 대통령 취임식 참석에 대해서 중국은 중한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발전을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에 매우 큰 성의를 보였다 그러면서 동시에 중대 이익과 관심사가 걸린 민감한 문제에서 중국은 어떠한 변경이나 양보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황구시보는 이어서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은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했고 미국의 통제하에 있는 나토도 앞으로 한반도에 촉수를 뻗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을 인도태평양 전략포석에서의 바둑돌 하나로 바꾸려 하는데 이것이 한국의 대중국 관계 최대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열흘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는 것도 중국에게는 촉각을 곤두세우게 하는 요소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미 9일 윤석열 대통령 임기 개시와 관련해 가지고 한미동맹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 안보 번역의 핵심 축이라 그러면서 한국의 새 정부와 양국 간의 현안뿐만 아니라 지역 문제 및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밝혔죠. 사실 중국이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것이 미중 간 균형 외교가 아니라 한미동맹 중심의 외교 정책을 펼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미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기본 틀로 제시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중국 입장에서는 매우 거북스럽게 짝이 없을 겁니다. 문제는 한미동맹이 강화된다는 것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더 이상 지탱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중국 입장에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호 관계에서 대립 관계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두 번째는 한미동맹 나토로 이어지는 중러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방위망 강화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미동맹이 강화가 되면 이걸 징검다리 삼아가지고 미국의 중국과 러시아 포위 전략에 한국도 깊이 참여하게 될 것이다 하는 우려입니다. 중국이 주목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그럴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취임사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어서 개별 국가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와 빈곤,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의 연대해가지고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 윤 대통령의 취임사 이 부분은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국제적 책임을 다하겠다 하는 의미죠.
윤석열 정부의 이런 외교 방향을 눈치챈 중국 정부가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가입에 쌍심지를 켜고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 강화가 이 한미일 군사협력 심화로 이어질 것이고, 이건 중국과 러시아의 고립정책으로 전개될 것임이 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구체화하는 도구로 나토가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우려는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이미 나토의 확대를 공언해 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가지고 나토 비회원국과 협력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시아 태평양 4개국, 그러니까 아시아 패시픽 4, 그러니까 AP4라고 그러는데 이 AP4를 언급한 겁니다. 사실상 이 AP4를 포함하는 나토의 확대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거죠. 이 AP4에는 당연히 한국이 포함됩니다. 이런 나토 확대의 정지 작업으로 지난 4월 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파트너국 합동 외교장관 회의를 연 바도 있습니다. 결국 확대된 나토는 당장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논의하는 장이 되겠지만, 나아가서는 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는 국가들 연합으로 나아갈 것임이 분명히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했다는 것은 나토의 세계화가 본격적으로 진척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한편 중국의 반발을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한국이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에 가입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을 향해 사이버 장난을 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고, 중국이 전 세계를 상대로 사이버 전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서 기술이 뛰어난 한국 정부가 참전하게 된다는 점에서 완전히 도둑이 재발 저리는 격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래저래 중국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으로 초긴장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한국 정부를 다룰 수도 없다는 점에서 앞으로 상당히 곤혹스러워할 것으로 보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